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전부 집인데요,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집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카페, 두 번째 꽃가게, 세 번째 호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메시지 카드를 먼저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며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I hid my true self from you because you challenged me to expand.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너로부터 나의 진짜 모습을 숨겼어. 왜냐면 너는 뭔가 자꾸 커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가 성장하는 부분들을 나에게 계속 밀어붙였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요. challenged me to expand, 즉 확장되고 커지는 부분을 이분이 원했는데 여러분이 안 했다.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여러분이 뭔가 좀 제대로 된 관계로 가고 싶다라고 계속 어떤 압박을 넣었다면 이분이 압박이란 단어 써서 죄송해요. 그랬다면 이분이 거기서 부담을 느꼈다라는 말인 거죠. 뭐가 됐든 이별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의 진짜 모습을 숨겼다. 하이드의 과거형을 썼죠.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죠. I'm confused about what I should do about my feelings for you. 카드가 나옵니다. 이분이 계속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에 대한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자체는 좋았는데 이분이 약간 속도가 안 맞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누군가 한 분이 지금 이 관계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려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I want to be more than friends. 나는 친구 이상이 되고 싶었어. 나는 네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라는 카드를 꺼내네요. 자, 그러면은 이 챌린지는 여러분이 한 게 맞네요. 이분은 뭔가 좀 더 진지한 관계를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자, 진짜로 카드를 꺼내봅시다. 카드를 꺼내면 뭔가 좀 더 나오겠죠. You and I were too young. 너와 나는 너무 어렸어. 그렇군요. 솔직히 이 말이 많은 걸 의미하네요. 많은 걸. 자, 한 장을 더 꺼내보겠습니다.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I don't react when people mention you. 나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리액션도 하지 않았어. 안 왔어가 아니죠. don't는 현재형이니까 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뭔 또 복잡한 또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오늘도 날을 새겠네요. 이 리딩을 하려면. 자, 제가 느껴지는 걸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분이 사귀었어요. 그러고 그 사귄 시간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두 분 사이는 정말 강렬하게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 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스피릿으로 이 카드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서는 나는 너와 친구 이상이 되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 말 자체도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친구 정도로밖에 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친구 정도로 남았다라는 말은 원수지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머리 쥐어뜯고 원수가 된다면 아예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은연중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했던 건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자리를 잡고 그러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자,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래. 그게 왜 시기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하긴 할 텐데 나는 너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했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싫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런데 거기서 두 분이 엄청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별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장들 안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결혼의 상대로 본 건 맞는데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마음의 진심이 뭔지를 알아봐야겠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 이분이 원했던 것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뭔가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분의 어떤 액션을 보고 그런 거라면 나는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있잖아. 나한테 확신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두 분의 대화 안에서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흘러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서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나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안 맞으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지 뭐 누군가가 바람을 펴서 머리를 쥐어뜯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주변에 그러니까 상대편 주변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 너 아직 걔 좋아하지? 너 아직 걔한테 마음이 있지? 너 왜 아직까지 혼자야? 너 이별이 됐으면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지금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누군가를 내 나이에 만나야 된다면 결혼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난 솔직히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리액션을 한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는 듯. 그런데 여기는 아닌 말을 또 꺼냈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갖고는 있으나 지금 이 분은 아닌 척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보겠습니다. 문장들만 나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이고 일단 나중에 또 타로가 나오면 뭔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카드 하나씩 열어볼게요. 아하. 여러분들을 보면요. 너는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야, 그렇군요. 자,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한 장만. 이별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그림 리퍼가 나왔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relationship is over. 이 관계는 끝났어. No second chances. 두 번째 기회는 없어. Grow and transform your life. 네 삶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일단 이 관계가 끝났고 이분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말 있죠.
우리는 너무 어렸어 라는 말 자체가 솔직히 아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결혼을 하는 건 너무 어린 것 같다. 솔직히 나이 어리다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분이 생각하기에 좀 이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느끼기에 이게요, 정말 철없는 싸움 같은 걸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 싸울 때 싸움도 이렇게 격이 있게 품격 있게 좀 지켜주면서 싸워주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좀 어린애스러운 유치한 싸움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이별 때문에 슬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슬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도 지금 슬퍼요. 제가 보기에는 슬픈 거예요. 안 슬픈 척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 이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인은 내가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어립니다, 이분. 약간 그런 느낌 들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꺼내볼게요. 첫 번째, 저스티스의 역방향이 있고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6개의 컵이 서 있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페이지 오브 컵스의 역방향인데 솔직히 얘가요, 그림 리퍼예요.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역방향이 됐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오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이요. 5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그런데 밑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에이스 오브 원즈가 있어요.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엠프레스 있네요. 9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스트렝스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사제 카드가 역방향이 됐잖아요. 솔직히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극단적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가장 극단적인 걸 예를 들어서 읽어요. 저스티스도 나와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메이저 알카나라고 2장이 딱 나왔는데 그 2장 다 상당히 부정적인데 음침한 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관계가 이별이 된 게 부정한 일, 즉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장들 안에서요,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실마리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별이 되고 나서요, 이 분이 누군가를 사귀었다도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자, 두 분이 이별이 됐잖아요. 이별 됐어. 오늘 이별 1일. 와, 이별했다. 자, 그때부터 아무런 감정이 없어지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타로 리더들은 다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죠? 왜냐면 아픈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감정이란 그런 거 아니죠. 이별이 됨과 동시에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는 게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이프리스티스가 이분이 꺼낸 카드라면 여러분이 이별이 되고 나서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됐고, 이렇게 말이 이상하죠? 알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지금 그림 리퍼로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털고 간 거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아픔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래도 이걸 털고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걸 약간 틀어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너 나랑 이별이 됐는데 어떻게 벌써 사람을 만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 있고 그 정도의 감정을 나눠왔다는 관계인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좀 맘상했다.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으로 한번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그 들어가 있는 관계가 정말 아무런 감정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랑 호감이 있었을 뿐이지 진지하게 가자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귀어보자 뭐 요 정도 느낌인데 그 A라는 분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 있냐, 이 분에게 뭔가 푸시를 또 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푸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이 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딴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을 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두 사람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즉, 그 관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A라는 사람과 돈가스 클럽을 갔는데 돈가스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모밀국수 세트 그거 시켰는데 6개 컵을 꺼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돈가스를 약 2cm 정도로 잘라주는 걸 참 좋아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분이 느끼고 있는 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내가 벌 받고 있구나예요. 벌 받고 있구나라는 카드죠. 저스티스 역방향은. 즉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서 나는 지금 벌을 받게 된 거야. 근데 그 벌은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에게 상당히 강압적으로 뭔가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요, 5개의 동전 역방향이죠. 5개의 동전 역방향은 이게 정방향이 돈을 다 잃었다, 나는 지금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카드예요. 일명 개털됐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내 인생 자체가 가진 게 없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표현한 게 5개 동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뭐냐면 부자가 됐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얘는 나를 좀 도와줘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즉 이제는 나의 것을 좀 챙기고 싶어 라고 꺼냈어요. 자, 그런데 벌받다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워요. 그런데 이 관계가 뭔가 되기에는 지금 이 사랑 자체가 너무 식어 있어요. 여러분이 벌 줬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꺼냈겠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6개 컵이 나와 있잖아요. 이래서 타로는 무서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속이 있는 거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림 리퍼하고 세퍼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제외를 하자 이러면은 한국인의 습성상 빨리빨리라는 어떤 습성을 봤을 때 못해도 6개월 안에 돼줘야 되는 게 기본 룰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6개월 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별이 됐던 것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림 리퍼가 처음 나왔잖아요. 일단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커요. 여러분 보세요. Look at the bigger picture 카드가 나옵니다. 큰 그림을 봐라
카드예요. 풀문인 세지테리어스 카드예요. 사수 자리가 11월 말부터 스타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딩이 11월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다도 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는 사수 자리 카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수 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자, 카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보라는데 뭘 보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름이가 났는데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 상대편으로 느껴져요. 자, 여름이가 뭘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너무 야성미 넘치게 보고 있는데 커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두 사람만 있는 그걸 보고 있나 봐요. 솔직히 얘는 스벅은 아니고요. 뭐 경기도 양평이나 뭐 저기 파주 어디나 딱 하나 있는 카페, 조용한 카페,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아하,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카드가 또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르노만드는 익스텐드 에디션이죠. 그래서 12번 카드가 2장이 있습니다. 12번이 2개가 나왔어요. 놀라워요. 이 분이 원하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도노수업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르노만드는 너무 명확한 걸 보여줬어요. 솔직히 저의 그 바보타로를 쭉 봐오신 분들은 이 르노만드가 뭘 말하는 건지 척 보면 아시겠죠. 뭔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고 있는 사람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큰 그림이냐 해서 봤더니 새 2마리가 있는데 새 4마리가 큰 그림이랍니다. 즉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마리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12원 카드 2장이 같은 의미예요. 대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풀기 위해선 대화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 대화도 거짓으로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보단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뭐 아무튼 대화가 있어야지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마리 새는 2마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의 이 부엉이 2마리가 커플처럼 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 4마리 새는 물이라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스타벅스 카드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뭔가 감정을 좀 배제한 채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름이가 보는 이 2마리 새, 즉 나는 2마리의 부엉이처럼 살고 싶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뚫어져라 보고 있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와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봤잖아요. Look at the bigger picture. 뭔가 큰 그림을 봐라. 지금 여러분하고는 끝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누군가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다시 합치고 싶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미친 짓이잖아요. 뭐 어떤 도움을 받아요? 내가 지금 있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 나에게 조언을 해줘. 그걸 여러분한테 조언을 받는다고요? 뭐 일단 개자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도움은 뭐냐? 제외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하고 재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LG트론 건조기보다 더 건조한 이 마음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생각에서 2번의 기회는 없을 거야. 여러분들은 나를 칼같이 잘라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움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의중을 알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나에게 2번째 기회라는 것은 있을 것인지를 상당히 알고 싶어 하는 뚫어짐으로 쳐다보는 어떤 여름이의 의지로 보여져요. 자, 그렇게 또 볼 수 있지만 마지막 3번째 뭐냐? 자, 이분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랑은 지금 2번째 기회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새 장 주변에 새가 많죠. 즉 본인이 처해져 있는 것은 이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들어와 있고 머릿속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관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큰 그림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뱀이 나왔어요. 자, 번호 조합 카드는 이 번호들 3장이 뭘 의미하는 거였냐 라는 걸 의미하는 게 가장 커요. 뱀은 독이죠.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즉 여러분과 뭔가를 함께 하고자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 제3의 인물을 의미합니다. 저는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분이 처해져 있는 건 벌을 받는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일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3의 인물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3의 인물이 지금 이분에게 독이라는 것이다. 즉,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독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큰 그림을 보고 이 뱀을 잘라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에게 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11월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냥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불편하고 좋지도 않고 뭐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생각은 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냥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끝났고 나랑은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11월에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카드가 조언해 준 건 여러분한테 가든 이 뱀한테 남아있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큰 그림을 보고 이분이 큰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두 분 사이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월에 이분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카드의 액면가는 이분은 무엇인가 문제를 직면하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열게요. Heart with a Key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한 장을 더 열게요. 이렇게 나오나요? Kiss on the Ring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장의 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죠. 키스 온 더 링. 너도 나를 한 명의 후보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리딩의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장래를 좀 생각해 본다든지 좀 진지한 관계로 가보자든지 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이분이 보낸 답은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떨어졌던 카드들 중에서 스피릿으로 나온 것 중에 난 너와 더 이상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 했다라는 말은 뭐냐, 이분이 여러분들과 벽을 두고 뭔가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과 친구 이상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요구했던 그 선을 나는 이제 넘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라는 사람은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열쇠가 있어야지 문이 열리는데 내가 보기엔 있잖아. 나도 이 열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열쇠가 이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열쇠가 이걸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이 후보였던 이 세 개의 열쇠라는 것 자체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바람둥이가 되고 지금 여기에 제3의 인물이라는 카드도 지금 나와 있는 거라면 이분이 뭔가 바람을 폈을 확률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 카드가 나오면. 그럼 제 리딩이 다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카드들로 봤을 때는 이분이 바람을 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뭐 부정적인 일을 하긴 했으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카드인데, 저는 그 생각이 또 조금 드는 게 뭐냐면, 너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도 네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란 건 결정 내리지 못할 수 있어. 그건 맞아. 그럴 수 있지. 돈가스를 먹을지 모밀국수를 먹을지 결정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어느 순간에는 그 결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어른이라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는 거야. 넌 그걸 하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인 것처럼 또 보여져요. Sometimes I wonder if saying I'm sorry is enough. 가끔 나는 궁금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충분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이 오고 가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장 더 열어볼게요. We need to talk about everything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 라고 꺼내줬습니다. 솔직히 뭔가 되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강렬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묵혀있던 뭔가를 좀 풀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분이 하게 될 것은 액션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시간 낭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막 정신이 휩쓸리고 마음이 휩쓸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여행을 가든지 뭐 미친 듯이 쇼핑을 한번 질러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울해하는 모드를 유지하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Spruce up your nest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카드가 대신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둥지를 이쁘게 꾸며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카라반이 있죠. 이렇게 투톤 컬러에 안에 이렇게 이쁘게 데코레이션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을 꾸며놨어요. 이쁘게 꾸며서 좀 기분 전환을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 꺼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카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매그네티즘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뭐냐? 도대체 이 사랑은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뽑았어요. 자석주의랍니다. 자석주의. 자석처럼 땡기는 주의래요. 이즘 붙으면은 끝에 ISM 이즘 붙으면 주의죠. 자석주의, 마그넷주의. 제가 참 영어를 이따오로밖에 못합니다. 중력적으로 서로를 당기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상황 뭐든 상관없이요, 두 분은 보면은 서로가 끌리나 봐요. 자석처럼. 그래서 정말 떼어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뭔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들이 이어져 온 것 같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석이다 보니까 여러분, N극하고 S극이 붙잖아요. 근데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기 N극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S극이 힘들겠냐고. 제가 한번 붙을 수 있는데 조금만 당겨주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셔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방안을 이쁘게 꾸며라. 지금 당장 일어나서 유튜브를 끄고 이케아를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두 번째, 꽃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이제 메시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열겠습니다. When times got tough, I gave up on you too soon. 카드가 나오는데요. 뭔가 시간들이 거칠어졌을 때,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뭐 이랬을 때 나는 너란 사람을 너무 빨리 포기했어 라고 하는데요. Times got tough라는 게 두 분 사이의 어떤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직면했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안에서 뭔가를 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란 사람을 너무 빨리 놨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장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좀 후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상당히 순간적으로 힘들었던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I couldn't handle your words when you were upset with me. It was too painful. 두 분이 아주 크게 다퉜다라는 말이고요. 솔직히 이 문장이 딱 나오니까 이 힘들어졌다라는 게 두 분이 막 싸우게 됐던 어떤 시기들이 있었나 봐요. 너가 화가 났을 때, 나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너가 했던 그 단어들 있잖아. 그 말들을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 침착해질 수가 없었어. 왜냐면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었거든. 3시간만 지나도 발꼬락내가 너무 심하게 나!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아무튼 많이 다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얘가 떨어집니다.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네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상처가 됐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상처도 안 되는 거죠. 뭐 넌 그래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I regret lying to you. 나는 있잖아, 너한테 구라를 날린 게 후회돼 라고 합니다. 일단 이 분이 구라를 날렸나 봐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었던 게 있는 것 같고, 그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 빡 돌아서 뭐라고 이제 상처되는 말을 했던 거죠. 일단 발꼬락내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자,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까지 나오네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보내줘야 돼 라고 합니다.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딱 나오니까요,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싸우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별은 된 건데 이별 안에서도 이렇게 뭐 카톡이 오고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분이 잘못한 거 맞는데, 그렇다 해서 이 관계가 너가 다시 나를 용서해주고 뭐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뭐 이러는 걸 이제 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사귀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좀 놓아주자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자, 감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일단 클락이 나오네요. 이분도 참 뭐라 그럴까요, 우유부단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기는 해요. 시계가 나와 있고 체이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을 볼 때요, 여러분이 이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이 짧아서 이분을 일거수일투족 좀 감시한다든지, 혹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꺼냈으니까 여러분이 그랬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못됐고 극단적이니까 저는 해도 돼요. 그런데 클락을 꺼냈잖아요. 무슨 말이냐, 얘가 떨어졌는데요. 얘 보고 가겠습니다. 엠프레스가 있네요. 여러분들을 여왕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싫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을 사귀면, 즉 연인 관계가 되면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이 카드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바람을 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분을 쫓아다니잖아요. 만약에 뭔가 좀 답답하게 했는데 이분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툼으로 이어지면은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과 감정이 없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에 와서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냐면 내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길 나오고 싶어서 그냥 나온 거다라는 말인데, 클락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려면 지금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가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봤자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솔직히 이 클락 안에 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의 뒤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발꼬랑대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은 게 있는데, 몰라, 내가 잘못은 했어, 내가 거짓말 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 관계라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 나는 바라볼 때 너가 나를 너무 원하는 게 문제였다고 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클락이 아니라 다른 걸 꺼냈다면 이 관계는 이제 끊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에 대해서 유연해지면 그때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보내줘야 된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놓기는 힘들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클락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간을 좀 더 줘야 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여기 보면 타임 투 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지금 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상처를 받았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저지먼트의 역방향이에요. 첫 번째 카드가 저지먼트의 역방향이라면 이분은 제외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 오브 컵스의 역방향도 있네요. 자, 한 장도 보겠습니다. 세 개의 칼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개의 칼이 뭐 바람 폈다,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스트렝스까지 있어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7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밑에 뭐가 있었냐면 데블이 있었는데 역방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 알카나가 2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부터 메이저 알카나를 꺼냈는데요. 솔직히 이 저지먼트 카드가 제외 카드죠. 다시 리셋시키고 싶다예요. 그런데 이게 역방향이 됐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걸 단순히 결정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카드예요. 이 결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결정인데, 지금 상황으로 이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이다 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회가 일단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과 뭔가 이정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린 이제 서로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말까지 한 거 보면은
그리고 뒤끝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 대신에 나도 이 관계에서 잘못을 했고 그 부분에 후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메이저 아카나는 가장 강력한 카드죠. 스트렝스가 나왔어요. 스트렝스는 힘인데요. 용기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뭐냐면, 자, 여기 챈들러하고 사자가 있죠.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자니까요. 얘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같이 있다면 이 챈들러가 사자를 조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안에 조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이서를 꺼냄을 받았다면 지금 이분이 꺼낸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즉, 여러분은 이 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생각인 건데, 이분은 그게 다소 답답했거나 혹은 부담스러웠거나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이 분이 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조련이 되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힘에 눌려졌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진짜 그 핵심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끌린다는 거예요. 이 둘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도 같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끌리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있는 거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는 세 개의 칼의 역방향이 나와 있는 건데, 세 개의 칼의 역방향은 힐링입니다. 즉,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분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꺼냈잖아요. 즉, 여러분이 뭔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상처가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힐링이 되고 있다, 가능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이분이 했던 게 뭐겠냐면 재회를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7개의 컵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린 답이 없을 거야 라는 그 결론에 맞닥뜨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라면 방법이 없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더라인이 7개의 지팡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77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77 뭐 이런 식으로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분도 마음이 평온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상당히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에너지인데 막는 겁니다. 여기 보면 레이첼이 자신을 방어하고 있죠. 6개의 몽둥이가 이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오지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과의 어떤 에너지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내려진 부분은 뭐냐면 이 관계가 다시 뭔가 되는 건 힘든데 그 안에서 나도 마지막 어떤 희망, 두 분이서 뭔가를 잘해볼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다시 뭔가 반복이 될 것 같고 나는 그 반복을 또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갖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자체에 대한 어떤 에너지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11월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분이 아직까지는 이 관계에 머물러는 있는데 솔직히 조금씩 멀어져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뭔가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진 않는데 여기는 바보타로잖아요. 그래서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The End of Tough Cycle Approaches 카드가 나옵니다. 염소 자리의 만월인데요. 아주 힘들었던 사이클의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터프가 있죠. 여기도 터프라고 써 있거든요. 얘를 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게 원래는 뭐냐면 어떤 큰 사이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지 같은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뭔가 다시 새로운 행복을 찾고 뭐 이러는 그런 에너지인 건데
저는 이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단 얘를 먼저 열어볼게요. 장식 여기 있습니다. 아하, 소울메이트부터 나오네요. 강아지가 나와요. 두 분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이쁜 걸 키웠나봐요. 자, 산도 있습니다. 그래요. 애매하네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한 장. 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카드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일단은 소울메이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겠죠. 그리고 저는 이 카드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속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톱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거칠었던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신제품이 개발되고 그게 이제 대박을 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힘든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도화지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첫 번째로 꺼냈던 거가 메시지 카드가 뭔가 힘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힘들어서 나는 여러분을 먼저 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진짜로 일이나 집안일 혹은 회사 일 뭐가 됐든 이분이 삶이 좀 팍팍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이분의 삶을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게 됐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나겠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초조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체이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은 일이고 네가 바쁘고 힘든 건 알겠는데 나라는 사람도 챙겨줘야지라는 말을 만약에 했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미안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 자체도 이분에게는 하나의 짐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짐도 너무 큰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짐으로 느껴졌다면 지금 그거 하나를 놓기가 솔직히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쉬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 의무는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짐을 덜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쉬웠던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이클이 끝난다. 즉 이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 자체에 안 좋은 게 끝난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카드는 두 분이 소울메이트고 이것도 소울메이트 카드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서로의 뒤에서 서로를 챙겨주며 하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짜라락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죠. 바로 옆에 카드가 이 소울메이트가 진행되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다 카드가 나온 거예요. 산은 고난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즉 이 소울메이트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핵심 의미는 가볼만 하다예요. 산의 정상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모든 밑에 있는 사물들이 다 보이고 모든 걸 이룬 것 같고 그 잠시나마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이 소울메이트와 산이 같이 붙어 있다면 이것을 가져가는 건 참 힘들다라는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 시계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즉 이 소울메이트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직히 밑에 나와 있는 카드들로 봤을 땐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 이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꺼내준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여러분은 나의 소울메이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힘든 사이클이 하나가 끝난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걸 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재회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뭔가 다른 형태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에서 재회를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분이 힘들었던 사이클이 끝난다. 즉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다시 뭔가를 잘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한다 한들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시간이 걸리고 할 건데 그래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강아지가 갖고 있는 또 핵심 의미, 친구입니다. 프렌드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뒤에서 위로해주고 생일날 챙겨주고 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는 결론적으로는 소울메이트가 되기 위한 관계인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완성 단계인 소울메이트로 가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됨과 동시에 그 이전의 모양이 아닌 새로운 모양으로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 뭐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분의 일이 힘들었는데 그게 끝나든 이 관계에 힘들었던 뭔가가 끝나든 일단 그 사이클은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된대요. 지금 이건 두 분 사이에 11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뽑은 거잖아요. 즉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될 것이고 11월에 여러분들은 그 변화가 뭔지를 체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수긍하든 수긍하지 않든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별이 됐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세퍼레이션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 세퍼레이션의 가장 큰 핵심은 슬프답니다. 여러분은 슬픈가 봐요. 이별이 됐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쌍욕을 날렸든 발꼬락 얘기를 했든 뭘 했든 미련이 좀 없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화가 나 있고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여러분은 슬프대요. 슬프다고 얘기를 꺼내네요. 자, 셀프 인덜전스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나부터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솔직히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상황이 힘들어져서 여러분의 신경 못 쓰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여러분이 한 거라면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느낀 건 어떤 관계든지 나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셀프 인덜전스는 그게 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나만 챙긴다라는 게 좀 강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충격이나 어떤 계기를 맞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변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오는 어떤 치료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걸 이제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얘가 일단 떨어지는데 얘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장을 더 꺼낼게요. Honestly, I don't want to be in a relationship right now. 있잖아. 솔직히 말할까? 나는 있잖아. 지금 어떤 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프 인더전스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관계가 슬픈 건 맞아요. 이 관계가 슬펐어요. 그런 건 맞는데 이분에게 너무 맞춰주고 이분을 이 관계가 끝이 나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껴진 게 관계가 진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나 라고까지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난 누구를 사귈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Yes, I do want to be with you. 그래, 맞아. 나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되는 감정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도 이렇게 꺼냅니다. I regret
walking away. 난 널 떠난 걸 후회해.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꺼냈던 카드 중에 후회라는 카드를 꺼냈죠. 난 너에게 거짓말해서 그게 후회돼. 난 너를 떠난 게 후회돼. 두 분 다 이 관계 안에서는 후회라는 것도 같이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두 분이 잘 사귀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 대불이 있었잖아요. 이 대불은 뭐 삼각관계 뭐 이런 걸 의미하지만 솔직히 그냥 대불 자체의 의미로 본다면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어떤 에너지에 이물질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균 같은 것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골마서 터졌고 그게 이제 좀 치료가 돼서 깨끗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두 분 다 이 관계를 조심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11월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가슴과 마음 밑바닥에는 갖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It's time to rise 카드가 나옵니다. 이제는 상승해야 될 때다.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셀프 인덜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엔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가라맛이 없애줄 것이야. 뭐 이런 카드인데 아주 좋은 에너지예요.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힘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It's time to rise. 상승해야 될 때다. 즉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이해를 해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분이 받아들인 건 체이서였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준 것 같아요. 이해를. 근데 그 이해의 끝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 희생이 부담이 되고 짐이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카드 하나를 꺼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뭘까요? 이 사랑은 뭘까요? Real Feelings 카드가 나옵니다. 진짜 느낌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느껴봤다면 그것은 정말 행운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보통 살면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전에 그런 사랑도 있었지라고 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이 했던 사랑 플러스 앞으로 하게 될 사랑 플러스 땅에 묻힐 때까지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느껴봤다면 여러분들은 행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안 좋게 끝나고 뭐 슬픔이 있고 내가 뭔 걸 다 준 것 같고 나는 내가 떠난 걸 후회는 하지만 너랑 있고 싶지는 않아. 난 누군가를 사귀지 않을 거야.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내 뒤로 꺼져버려.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저는 이게 끝났다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출발이 나왔죠. 새로운 출발, 이게 그냥 각자 여러분들과의 출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강아지가 나왔잖아요. 두 분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각자 서로의 뒤에서 지켜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바보타로를 오시면 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또 마무리하네요. 그죠? 참 애가 못됐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꽃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상대편의 속마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열겠습니다. I miss your beautiful smile and joyous laugh. They used to light up my world. 나는 너의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행복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그 웃음소리가 그리워. 그것들은 내 삶의 어떤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거였어 라고 합니다.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동사 미스를 썼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밝은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즐겁게 사시고 뭐 그런 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자, 또 한 장을 열겠습니다. I still feel your energy around me. I never believed in these things before. I do now. 나는 여전히 내 주변에서 너의 에너지를 느껴. 나는 있잖아, 예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 뭐 에너지 그딴 게 뭐야? 바보 타러 가니까 맨날 에너지질 하더라. 웃겨. 그런 거 전혀 안 믿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있다라고 믿어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러고 싶어, 뭐 이런 말도 여기 안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꺼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그리워한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게 느껴진다, 약간 좀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을 거리를 일정 두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리딩을 보러 오셨다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셨을 텐데,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고 그랬으면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분은 좀 정리가 좀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 얘를 꺼내면 또 달라질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I lost myself for a little while. 나는 있잖아, 잠깐 동안 나 자신을 잃었어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요. 이 lost가 잃었다잖아요. 나 자신을 잃었어 라는 건데, 그게 언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사귀고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을 놓은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for little while이잖아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잠시 동안 자신을 잃고 여러분들을 뭐 그리워하고 에너지가 뭐 있는 것 같은 둥, 뭐 어쨌든 둥, 뭐 이런 말을 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건 그 당시에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이분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주를 놨다라는 거죠. 뭔 정주를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저는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시작했어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1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꺼내고 있는 패턴이 다 뭐냐면요, 두 분의 관계가 있었는데 관계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이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느끼고 그 안에 있었던 일을 막연하게 그리워하고, 그 들판에 서서 멀리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지어지는 표정 있잖아요. 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뭐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라는 말은 이 관계가 지금 이분에게 뭔가 배울 점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되돌려 놓겠어.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서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요것도 따지고 보면은 후회입니다. 내가 뭔가 잠시 동안 나 자신을 잃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봅시다. 이걸 열면은 뭔가가 조금 더 나오겠죠. 한 장씩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시덕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파에 앉아있는 여성분 있죠? 이렇게 나 스트레이트로 머리 풀었는데 괜찮아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신대요. 유혹이라는 카드고요. 여러분들이 참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야, 그리고 라이트닝이 있어요. 참 요즘 패턴이요, 세 번째 리딩, 세 번째 아이템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어렵게 나오네요. 솔직히 이 두 에너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말 매력적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한 거죠. 내 삶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인데 지금 여기는 다 뭐냐, 여기 덩어리가 있고 여기서 본다고 했잖아요. 무릇한 미소 같은 걸 보내면서 그때 정말 좋았지, 뭐 이런 거라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에너지를 꺼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매력적인데 뭔가 번쩍하는 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이거라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큰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쓱 보고만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꺼낸 거 맞아요. 그렇군요. 여러분이 다가와 주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였어요. 첫인상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은 이미 이 관계가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처음에 만났던 그게 너무 크고 좋았다라는 걸로 꺼낸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 이게 뭔지 몰라서 뭐라도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그러니까 뭐든 말을 했는데 말이 문법이 안 맞고 있죠. 자,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10개의 칼의 역방향이고요. 엠페러가 있고요. 퀸 오브 스워드도 있어요. 지금 에너지들이요, 상당히 단호해요. 단호한 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 카드는, 이건 조금 전에 떨어졌던 카드죠. 그런데 나오네요. 매지션의 역방향이 좀 큰 부분인가 봐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원즈의 정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매력적이고, 그 매력적인 모습이 나에게 정말 크게 남아있다 정도로 그냥 보여지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단순하게 볼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유혹이 있는데 지금 뭔가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나를 유혹할 것만 같다라고 꺼낼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더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이트닝이 뭐냐면요, 뭔가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가 이분이 정말로 완벽하게 그려왔던 모습이었다, 1. 혹은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말투가 정말 이분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어떤 느낌의 사람이었다, 2.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뉴스. 쇼킹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이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도 가능은 해요. 뭐가 됐든 지금 이 두 개의 카드는 지금 나머지들 것과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아까 여기 보면 너의 에너지가 내 주변에 있는 걸 느끼고 나는 그것들 안 믿었는데 그게 이제 있다고 믿어 할 정도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철을 타고 있거나,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뭐 혼자서 밥을 먹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이 날 이유가 없는데도 떠오르거나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분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그냥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서, 아, 그래, 또 생각이 났네,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10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10개의 칼은요, 상처고 충격이고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으면요, 안 좋고 나쁜 어떤 사이클 하나가 끝이 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서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이 상처가 됐는데, 여러분하고 이별했을 때 상처가 됐겠죠? 그 상처가 끝나질 않나 봐요. 근데 그게 심한가 봐요. 저는 별로 안 심하고, 여기 덩어리 있고 여기서 무릇한 표정으로, 그래, 그때 좋았지, 그래, 나한테도 그런 사랑이 있었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말이야,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힘든가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황제가 있고요, 여왕이 있는데 둘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특징은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두 분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한 분이 에어사인, 천칭자리,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또 한 분은 양자리,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솔직히 양자리 카드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리딩은 양자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도 양자리와 사수자리 카드죠. 저는 그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똑똑하고요, 스마트하며,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추진력이나 뭐 이런 것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인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분이요, 상당히 민기적하고 좀 뭉퉁그리 같은 그런 사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막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어.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일을 선택할 때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척척 해결해내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두 분의 관계였다라고 본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분이 좀 권위적이고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이 좀 없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좀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퀸 오브 소드는 뭐냐면 좀 디테일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성향적으로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라이트닝하고 얘를 같이 맞물려 보면 또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다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10개의 칼이 있죠. 즉 이분하고 이별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힘들어도 털고 나가는 거죠. 나는 내 인생 알아서 챙겨 나가는 거야. 힘든 건 힘든 건데 어른이잖아. 뭐 힘든 게 뭐 이것만 힘드니? 이별 뭐 나 혼자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했다, 누군가를 사귀었다, 그리고 그것이 인스타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게 라이트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덕션을, 여러분이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별이 되더라도 그걸 털고 나가기가 쉬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시 새로운 연애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랑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분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도 그냥 보여져요. 자, 그런데 매지션의 역방향이죠. 매지션은 제가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4가지 엘리먼트, 타로에 4가지 엘리먼트가 있죠. 컵, 칼, 동전,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매지션입니다. 즉 1번 카드고요. 이 매지션이 갖고 있는 4가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법이 있고 무슨 뭐 레시피가 있고 뭐 설명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재료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역방향이 되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예요. 즉 나는 이 4가지 엘리먼트가 없다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는 게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 카드가
나이트 오브 원즈의 정방향이죠. 솔직히 얘가요, 재회의 카드입니다. 우연찮은 방문이에요. 예전에 무엇인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방향을 튼다예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트는 거죠. 그럼 이제 왼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분이 이 라이트닝도 꺼내고요,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으로 봤을 땐 감정이 이건 것 같습니다. 즉, 튼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하고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두 사람이라고 봤을 때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 나머지 한 분보다. 여러분이 뭐 연상 연하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연하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 나이 차 갭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놔두고요,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간 이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뭐가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저 라이트닝이 그냥 단순하게 뭐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Your commitment is being tested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약간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너의 헌신은 지금 시험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건지 이분에게 하는 말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쿼터 문이에요. 첫 번째 쿼터 4분의 1달이죠. 달이 잘할 거예요. 앞으로 4분의 3이나 더 가야 돼요. 이거 반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이걸 꼭 가야 돼? 그 고생을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향을 틀었다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방향을 틀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끝까지 한번 가볼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걸 뭘로 봐야 되냐, 내가 나서서 여러분을 챙겨와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보면 얘가 제외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시덕션하고 라이트닝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이 분을 칼같이 잘라내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 여러분이 누구랑 교제를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여러분을 훔쳐올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나무가 나와요. 첫 번째 카드로 나무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자, 이 장 가보겠습니다. 뱀이 있어요. 나무 근처에 살고 있는 뱀인가 봐요. 뱀이가 반지를 보고 있어요. 뱀이 반지를 물려고 하나 봐요. 분노조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한 장도 안 열었죠? 제가 이거 끝나면 열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의 카드를 열고 뭔가 리딩을 하는데 이것과 맞지 않으면 저는 이제 나가리가 되겠죠.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카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카드로 느껴져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이 밑에 있는 이 카드들과 전혀 상관도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11월 한 달간에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뽑은 거예요. 이분하고의 관계에서. 그런데 처음으로 나온 게 테스트 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테스트는 뭐냐? 여러분의 테스트였어요. 즉, 여러분이 이 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요 두 개로 봤을 때 정말 단호하게 이분을 잘라냈다거든요. 단호했다라는 말은 솔직히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은 단호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힘들게 움직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꺼낸 거는 시덕션하고 라이트닝이에요. 즉, 여러분은 새 출발을 했고 다시 매력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이분에게 쇼킹한 뉴스로 뭔가 하나가 다가와 있는데 지금 르노만드에는 반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반지를 보고 있는 뱀이 있죠.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관계를 가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건 사귀는 거예요. 결혼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무도 가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나무는 뭐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복잡한 문제 같아요. 여기서의 그 사람이라는 말은 이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이분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뱀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뱀입니다. 지금 그 반지를 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안 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는 진지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퀸 오브 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예요. 사랑도 감정이 하는 건데 그 사랑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은 있잖아. 감정도 중요하지만 신이라는 것도 있어. 갈지 말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나타났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이 유혹으로 온 거예요. 지금 끌리는 거예요. 반지가. 그런데 그게 아닌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반지를 받는 게 여러분의 테스트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두 분 사이에 있을 일이냐? 이 반지를 받는 게 이분에게도 중요한 일인가 봐요. 즉, 여러분이 이 반지를 받아버리는 게 라이트닝인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이분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는 저의 그 진짜 요만한 소신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지금 나타나 있는 상태에 전 상대편을 보러 오신 리딩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졌다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끌리기도 하지만 그게 독이라고도 생각해요. 그걸 말하는 카드예요. 자, 이 카드를 열겠습니다. 번호 조합은 낫이었어요. 낫이요, 잘라낸다거든요. 제가 극단적이고 못된 리더이기 때문에 이 낫을 좀 꼬아보자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 반지를 제시한다는 사람 있죠. A라는 사람이 이분의 존재를 아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야 되는 것은 이분을 막기 위한, 즉 이분을 잘라내기 위한 반지다 라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백한 사람이에요. 명확한 사람이에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반지를 끼워. 그럼 내가 네 사람이 돼줄게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끌려야 되는 건데 그게 또 독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퀸 오브 스워드가 뭔가에 흔들리다니.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은 상당히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즉, 이 반지라는 게요,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든 어떤 목표였든 지금 이 리딩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반지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반지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반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분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반지라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주 급작스럽게 벌어질 건데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되냐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뭘 선택했는지 안 나왔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리딩이 나오고요. 이 문장이 뭔지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 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은 좀 가치관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마저도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분이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두 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걸톡이 있어요. 일단 이분하고는 대화 그 이상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이 그냥 아는 사람 정도는 될 수 있겠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답니다. 지금 소울메이트가 나왔어요. 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우선이냐 가치관이 우선이냐라는 거겠죠.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상황은 여러분을 상당히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반지를 선택해 버린다면 이 분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냐? 그것도 물음표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래요. 넌 나랑 그냥 같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 정도의 사람이야. 커피 다 마셨지? 그럼 이제 각자 일어나서 각자 집에 가자. 그 에너지인데 옆에 소울메이트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열어봅시다. I need to own up where I fell short in this relationship.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빠져버렸던 어떤 짧았던 관계 하나가 있는데 나는 그 관계가 내 것이 되었으면 해 라고 꺼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계속 필요로 나와요. need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I need more time to heal and love myself.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사랑할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말이기는 해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얘 셔플을 했는데 휙 하고 하나 날아갔는데 너무 멀리 날아간 거예요. 무슨 종이 비행기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Trust your intuition 카드예요. 너의 직감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리딩은요, 너에게 하고픈 말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다가올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게 뭐 같냐면 그 어느 순간에도 신이라는 것을 저버리지 않는, 즉 이 믿음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바람을 피고 나를 속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봤을 때 그 안에서 지켜져야 될 어떤 것들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이분이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아요. 이분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뭉퉁그리예요. 그래서 뭐야 얘는 약간 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여러분이 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반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10번 카드를 꺼냈다면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쳐내기 위해서 낫이 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인가 다른 옵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맞으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라면은 그 어떤 반지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가장 중요한 카드 한 장 꺼내고 이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리딩 못 풀어낼 것 같았거든요. 요 카드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꺼내니까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 퍼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맞춰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카드 꺼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뭐였을까요? 여러분과 이 상대편. 프렌드존이랍니다. 친구의 구역이래요. A lack of passion in this companionship. 이 둘 사이에 부족한 열정이래요. 누군가 한 명이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보기엔 이분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강요한 건 아닌데 더 와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라냈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분이 솔직히 바람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지금 이게 아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지금 이 관계는 이분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너가 좋아도 너라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생각할 순 없어. 예요. 그건 내 감정이 너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끊었는데 프렌드존드라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친구 구역을 억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의 핵심이었어요. 즉, 이 에너지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두 분 사이에 뭔가 미묘하게 벽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조금 더 와주길 바랬는데 라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분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프렌드존으로 생각을 하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분은 소울메이트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직감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카메라를 끄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말은, 만약에 진짜 이 사랑이 프렌드존드라고 되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